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인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민 소환 투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까지는 22분, 충주까지는 10분이 단축됩니다. 공예도시 청주가 올해 공예 비엔날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다시 도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8월 시작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인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명 마감인 12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투표 요건은 사실상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120일간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은 주민 소환을 반대하고 나섰고 김 지사 역시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명받는 수의민을 800명까지 늘렸고 110일 만에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과 거대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모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남은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가량. 최소 16,000명의 서명이 더 필요한데 청구인 대표자는 도청 정문 앞에 농성장까지 만들어 1인 시위를 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만 더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올 수 있다면 기본 요건을 충분히 채워서 이번에 반드시 김영환 도지사를 주민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주민소환 사례를 보면 전체 서명의 26%나 무효 처리됐습니다. 가까스로 숫자를 채워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충북에서는 모두 4개 시군에서 유권자 10%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 운동본부에서 받은 서명은 거의 대부분이 청주에서 받은 것이어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주를 제외한 최소 3개 시군에서 서명을 더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데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서명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보수단체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서명받는 게 쉽지 않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남대 모노레일 39억 5천만 원과 벙커미술관 4억 6천만 원, 청남대 국제음악제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정책복지위원회는 영상자서전과 저출산 등 10개 사업에서 14억 5천만 원을, 산업경제위원회는 도시농부 사업 등 11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트리하우스 12억 원과 청남대 생태탐방로 기금 7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고 산악지대를 끼고 있어 재해에 취약한 충북선철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사업계획 재검토 관문을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5년 만에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그러나 강호 측의 핵심인 오송 연결선은 빠졌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도가 느린 데다 수해에 특히 취약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 충북선 철도. 노선 개선안을 담은 고속화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았지만 추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습 수해 구간인 충주 3탄과 제천 연박의 직선화, 홍수 위험이 있는 충주 달천 철교 신설과 마을 구간 선형 개량 등을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약 6,200억 원 추가 투입을 둘러싼
적정성 재검토 끝에 정부는 총사업비를 1조 9천억 원으로 늘린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건데요. 확실히 이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추진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6개 구간 44.8km의 직선화와 건널목 개선, 충북선을 중앙선과 이어줄 봉양 연결선까지 반영한 예산입니다. 철로가 약 6km 단축돼 이동거리는 짧아지고 시속 120km인 무궁화호 대신 30km 더 빠른 차세대 열차가 투입될 예정.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까지 22분, 충주까지는 10분이 지금보다 단축될 전망입니다. 제천에서 또 서울로 조치원 거쳐서 서울로 가는 게 1회 있어서 토탈로 11회 다니는데, 바뀌게 되면은 지금 대전 제천 구간이 11회 다니고 서울 제천 구간이 4회가 다니게 되고, 충북선을 통해 목포 강릉을 한 번에 가는 이른바 강호선에는 시속 250km 열차가 투입돼 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 짧아집니다. 오송 연결선이 반영됐다면 20분을 더 줄일 수 있었지만 끝내 포함되지 않아 호남 고속선 대신 일반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토부에서 반대 논리가 일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일단 저희는 요구를 할 겁니다. 제천역 경유도 빠졌는데 최근 국토부 장관이 설계 과정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말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확정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하반기에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서 맡아 구간별 공사가 가능한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3년 연장하는 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어제 이범석 청주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청주교통은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며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교통 배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대응팀이 가동됩니다. 청주시는 25명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전화, 방문 민원 처리는 물론 육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등 환승 거점과 이용량이 많은 주요 승강장에서 승객에게 직접 바뀐 노선과 환승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 대응팀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승강장에서 활동하는 안내 도우미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관람객의 호응 속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가 내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30만 8천여 명. 목표 관람객 20만 명을 훨씬 넘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국제공예 공모전은 2년 전보다 15개국 늘어난 54개국에서 862점이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흥행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지역 문화매력 100선과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도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관람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0%에 육박해 2년 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비엔날레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공예 분야와 관련해 갖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최고의 비엔날레라는 것이 이제 전국 또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청주로 집결됐다라는 것이 올해 비엔날레를 결산하는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 13회, 24년의 역사를 토대로 공예도시 청주의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공예 마켓, 공예 페어와 같은 상설 공간, 또 상설 조직을 가동해 지속 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것이 어떤 경제적 공예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엔날레로 가야 종국의 비엔날레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새해에는 공예도시 청주가 세계 무대에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도전도 시작됩니다. 2018년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도시 지정을 다시 신청하고 세계공예가협회 공예도시 선정도 노립니다. 내년에는 이곳 문화재청 인근에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도 개관 운영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청주가 국제 글로벌 공예 중심으로 한층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불 꺼진 담백 공장에 문화의 불을 켠 청주의 노력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비엔날레 2.0 시대를 열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진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30대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임신부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의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신고 40분 만인 오후 6시 10분쯤 임신부는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모와 아기를 청주의 한 산부인과로 이송했고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국가활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주 간첩단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피고인 단체와 가진 면담 내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시 남북협력단체와의 면담은 흔한 일이었고 국가 기밀이 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 중입니다. 김영하 지사를 비판해온 현직 기자 2명과 도의원에 대한 테러 사주 의혹 폭로와 관련해 충북기자협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13개 언론사가 속한 충북기협은 성명을 통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중대 범죄라며 모든 회원을 향한 섬뜩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당 기자가 속한 MBC 충북과 충북인 뉴스를 비롯해 전국 MBC 기자회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신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은 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최근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 신자들에게 선물 등을 미끼로 고가의 위패를 판매하거나 천도제를 권하는 불법 영업 신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피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3건 중 1건꼴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6,5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34% 정도가 심의위에 넘겨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